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가 되겠다. 고등학생이었던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난 커서 뭘 하면 좋을까? 동물원 경영은 어떨까? 아니, 수족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깔깔 웃었다. 꿈은 크게 가져야지. 좋다. 어느 쪽이든 오픈하면 꼭 초대해라. 그래. 야, 너희들은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냐? 그때 당시 반에서 마돈나 같은 존재였던 엄마가 슥 나타나더니 수족관이 좋을 것 같아. 꼭. 그게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고 한다. 그 첫사랑을 계기로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수족관을 오픈하게 되었군. 좋았어. 그녀에게 가자. 노력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작은 수족관을 오픈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랜만이다. 나 진짜로 수족관 오픈하게 됐어. 오늘은 그 수족관으로 널 초대하고 싶어서 왔다고. 정말? 그때 네가 수족관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때부터 널 좋아해왔다. 결혼해서 나랑 수족관을 경영해 주지 않을래? 너무 기뻐. 그래, 앞으로 둘이서 잘해보자.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게 바로 나, 토키타 유우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배우자냐 아들이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엄마는 분명 아들인 나겠지만 아빠는 망설이지 않고 엄마를 택할 것이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작은 수족관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쭉 무시당해왔던 나는 고향이 싫어져서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나라면 돈도 안 되는 수족관 따윈 절대 안 할 텐데. 안녕 유마. 너네 집 수족관 경영한다며?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칼,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잣집 아들이다. 그렇긴 한데 우리 집 수조에 세계에 단 3마리만 있다는 완전 멋진 상어가 있는데 보러 와. 그런 희귀한 상어라니. 우와, 대단하다. 나도 보고 싶어. 물론 모두 와도 오케이. 수족관 경영에 흥미가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물고기들을 돌봐왔던 나였기에 칼레 집에 있는 상어가 궁금했다. 그럼 나도 가도 될까? 실례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멋진 대저택이네. 역시 칼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큰 대저택이었다. 유마, 여기야. 칼이 가리키는 곳에는 큰 수영장이 있었고 거기엔 거대한 상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자, 밥이다. 칼은 그렇게 말하며 큰 고기 덩어리를 던졌고 상어는 큰 입을 벌려 날카로운 이빨로 힘차게 고기 덩어리를 물어뜯었다. 멋지다. 우리 집 수족관에도 이렇게 크고 멋진 상어가 있다면 금방 인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자 유먼의 수족관은 어떤 느낌인데? 수족관이라 해도 아주 작은 곳이야. 여기. 우와, 어메이징. 이게 진짜 수족관이야? 칼이 사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니멈이지. 그렇다면 유먼은 평소에도 날 많이 도와주고 공부도 알려주니까 이 상어 한 마리를 선물할게. 뭐? 갑자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칼. 우와, 상어 선물이라니 희귀한 선물이잖아. 그러게, 부럽다. 당연히 희귀하지. 이래도 되나? 결국 나는 칼의 미소와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굉장한 상어 선물이지만 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닐지도. 그렇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수조, 설비, 운송비 등 모든 것을 칼이 부담해주기로 했다.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용돈으로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뭐 엄마도 좋아할 것 같으니 고맙게 받아야겠다. 몇 달 후 본가 수족관은 희귀한 상어 덕분에 손님도 늘었고 인기도 얻게 되었다. 상어짱 밥 먹을 시간이다. 제대로 효도한 것 같네. 어? 이건 내가 선물한 상어? 맞아. 칼 덕분에 우리 수족관이 굉장히 활기찬 곳이 됐어. 정말 고마워. 기뻐해줘서 나도 좋다.
그러고 보니 엄마 내가 어버이날 선물한 옷을 입고 계시네.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엄마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왜 이러실까? 아빠랑 싸우기라도 했나? 자세히 물어보려고 해도 엄마는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을 기점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오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상하다. 늘 늦어도 다음 날에는 답장이 왔는데. 불안해진 나는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유마,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 네? 사라졌다고요? 아니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아버지는 좌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휴가 나는 일이었어. 나도 엄마도 쉬는 날이었지. 엄마가 갑자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가더니 그때부터 돌아오지 않는 거야. 세상에, 나도 거기 가서 엄마를 같이 찾아볼게요. 아니다. 경찰에도 연락했고 유마가 여기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도 외국 대학 진급은 어렵다지. 그리고 요즘 수족관이 잘 돼서 바빴거든. 너희 엄마 어딘가에서 좀 쉬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그런가? 그렇게 몇 주 후 웬일인지 차분해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엄마 찾았어요? 아니, 너희 엄마는 아직 못 찾았단다. 그렇구나. 실은 오늘 연락한 건 엄마가 사라지고 수족관 일이 많이 바빠서 말이야. 유마, 너도 수족관 일을 도와주지 않겠니? 아, 네? 여러 가지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많았지만 엄마 일도 있었기에 난 알았어요. 곧 여름방학도 시작되니까 도울게요. 그렇게 난 잠깐 귀국해서 본가로 갔다. 자, 그럼 오늘은 상호 수조 청소 좀 부탁하마. 알았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수족관 일을 도왔기에 익숙했다. 수조 청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수조 청소를 하는 동안 상어는 다른 수조로 이동시킨다. 그렇다. 분명히 이동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돼. 어찌된 일인지 거기엔 거대한 상어가 있었다. 어쨌든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난 서둘러 수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입구가 닫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닫혀 있는 거야? 거기 누구 없어요? 상어가 수조 안에 같이 있어요. 여기 좀 열어주세요. 문 주위를 둘러보자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 빨리 문 좀 열어요. 상어가 수조에 같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닫은 건 나야, 유마. 날 위해 상어밥이 되어줘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멀어져 갔다. 뭐라고? 대체 왜 아버지가 이런 짓을? 가까이 다가오는 상어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보지만 수조 안을 헤엄치며 사는 바다 생물에게 헤엄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고 나는 곧 수조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싸워서 이길 승산도 없고 다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 크게 입을 벌린 상어의 이빨 한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그건 어버이날에 내가 엄마에게 선물한 옷이었다. 그렇구나. 엄마도 이 상어에게 먹힌 거야. 그렇다는 건 설마 엄마도 아빠한테 당한 거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늘 사이좋은 부부였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나 사이가 좋았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끝을 각오했다. 며칠 후 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했다. 전 사랑하는 아들을 상어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은 그 상어가 오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유마의 친구가 보내준 상어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종류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자, 모두에게 인사하고 링을 통과해볼까? 우와, 상어가 인사했어. 이번엔 묘기까지?
잘했다. 옳지 옳지.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부터 엄마를 잘 따랐다. 굉장히 이건 우리 수족관 명물이 될 거야. 나도 처음엔 수족관이 잘 될 거라며 기뻐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점점 관객들은 저 사육사랑 상어 진짜 서로 마음이 통하나 봐. 그러게 커플 아니 중년 부부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견들이 들려오며 다들 공감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저런 상어랑 상어에게 질투하는 것, 그건 냉정하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난 어느 순간부터 상어와 아내의 관계에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회개를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분노가 차올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상어한테 먹인 거예요? 유마, 아니, 죽이려면 상어를 죽여야죠. 대체 왜 엄마가 희생되어야 하냐고요? 너 살아있었니? 어째서? 아니 어떻게? 난 됐고 엄마 이야기나 하라고요. 난 아버지를 더욱 압박했다. 난 그 질투와 분노를 그 상어를 데려온 너에게까지 느끼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구나. 됐어요. 그보다 난 엄마에 대해 묻고 있다고요. 이게 그 상어 이빨에 끼어 있었어요. 이거 어버이날에 제가 엄마한테 사준 옷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상어에게 잡아먹히게 한 거 진짜 사실이에요? 아니야. 난 엄마를 상어에게 주거나 하지 않았어. 그럼 대체 왜?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상어가 엄마를 향해 가고 있었어. 이미 늦었다고. 대체 왜 그렇게 엄마를 따르던 상어가 갑자기 엄마를 공격한 건지 나도 전혀 모르겠다고. 상어가 엄마를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대체 왜? 궁금해진 나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수조와 상어를 확인하기 위해 수족관으로 돌아왔다. 관장님, 유어마짱 직원실에서 이런 걸 찾았는데요. 알바생 케이타 씨가 한 권의 일기장을 들고 왔다. 이건 네 엄마 거구나. 뭐라고요? 우리들은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엄마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어느 날 난 남편이 상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관객들이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니.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질투심이 많다니까. 그래도 마음 아프니까 상어는 다른 사육사에게 사육을 맡겨야겠어. 난 상어의 사육을 케이타 씨에게 맡기기 위해 조금씩 상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 상어는 좋아하는 사람이 멀어진다는 걸 느낀 건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지 마. 난 널 싫어하게 된 게 아니란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상어는 패닉에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날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렇게 된 건가? 세상에, 유어마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정도로 패닉 상태가 되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게 아닌지. 그랬던 건가? 너희 엄마는 날 위해. 얼마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 유마는 어째서 무사히 있던 거니? 그건 케이타 씨 덕분이에요. 유어마 어머님이 사라지고 난 후 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나 귀여워하던 물고기들을 두고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리가 없어. 혹시 가장 사이좋았던 상어가 뭔가 알고 있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상어 수조로 보러 갔더니 케이타 씨, 살려주세요, 케이타 씨! 유어마짱, 왜 그런 곳에? 우연히 공경에 처한 유어마짱을 발견했다. 큰일이다. 지금 바로 꺼내줄게. 그렇게 난 간발의 차이로 케이타 씨가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다행이다 정말. 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 케이타군, 고맙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결과 너희 엄마가 없어진 이상 수족관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 수족관은 폐가 나도록 할게. 그럼 이 물고기들이랑 상어는 어쩌고요? 물고기들은 큰 수족관으로 옮기기로 했어. 상어는... 이 상어는 정말 밉지만 절대 처분할 수 없어. 너희 엄마를 처벌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밉고 싫지만 난 이 녀석을 너희 엄마 대신에 하루라도 더 오래 살도록 보살필 거다. 그렇게 난 여름방학이 끝난 후 대학으로 돌아갔다. 대학에서는 상어를 연구하기로 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상어를 이해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해. 그런 내 사연을 들은 칼은 내가 상어를 선물해서 일어난 일이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건 칼의 잘못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 아니 신경 쓰여. 이거 별거 아니지만 위자료니까 제발 받아줘. 야야, 별거 아니라니. 이렇게 큰 돈을?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졸업 후 난 칼의 지원을 받으며 수족관을 이어받아 경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상어의 생태나 감정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쇼를 했고, 그리하여 상어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나 잘하고 있지, 엄마? 여러분은 수족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생물이 뭐예요?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매니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